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파켓몬에서 물건을 엄청 시켜서 엄청 먹어가지고 살이 디륵디륵 쪘다는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코로나가 야수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서서갈비는 2배로 시켜야 됩니다. 서서 먹으면 많이 들어가요. 서서 먹으면은 칼로리 소모가 좀 됩니다. 앉아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속도 편안하고. 사실 서서갈비는 좀 그 옛날에 추억의 그건데 아픔이 좀 있죠. 차분히 앉아서 갈비를 먹을 수 없이 바쁜 노동자분들이 서서 몇 점 집어먹고 갔다는 슬픈 이야기. 근데 맛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모르지 니들은. 네. 태어나봐서 알지. 구한말의 시절 잘 몰라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는 새날의 아이유 보람님 나와 있습니다. 네, 자연사 하고 싶은 보람입니다. 보람님. 아니 왜? 이거 욕하는 사람 없는데 여기는 아이유 팬은 없어. 보람 팬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 화를 내면서 아이유가 가요계의 보람이지라고 화를 내. 아이유 그 여자. 아 제발 제발. 우리 보람님하고 황희들은 너무 예의 발라서 문제야. 재미들이 없어 인간들이 말이야. 당당하게 나 아이유 어쩔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 지금. 황희두가 자기를 BTS라고 얘기했더니 부끄러워 뒤질려고 그래. 이전에 좀 뻔뻔해지란 말이야. 그게 이제 현실인식이 투철한 청년이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아이유나 BTU나 이 BTU란다. 큰일 나네. BTS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손바닥 안에 있는 이현씨 마차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자, 이 세 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확진자 현황 한번 볼게요. 자, 어제는 386명, 오늘은 404명. 아주 효과적으로 방역이 잘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20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걸 기적의 K방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3차 팬데믹에서 이렇게 방역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대만,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가져오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미국은 확진자가 줄어서 15만 명입니다. 최대 25만 명까지 갔다가 하루 확진자입니다. 이게 누적 확진자가 아니라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줄여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게 15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지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5만 명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방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지 안 그러면 뭐 어떤 다른 법률의 규정 때문에 내가 확진됐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나오지 마라. 그걸로 끝이래요. 해고. 아니요. 그러니까 2주간 나오지 마라.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확진됐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 내 주변에 어떤 동료랑 같이 일을 했는지 어떤 곳에서 회의를 했는지 다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도 코로나 확진됐어? 2주간 쉬어. 그 보건당국에 신고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니까 15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과연 15만 명인가?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맞죠. 일본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여권 내에서 그냥 겨우겨우 하는 느낌하고 한국은 뭔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 아무튼 404명, 그제는 300명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 이거는 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다 국민 덕입니다. 그렇죠. 보수 어르신 다 국민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국민 덕이에요. 참 아유 나 진짜 사람 답답해 죽겠어 진짜. 그렇게 꼴보기 싫을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얼굴만 봐도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방역이나 국방이나 외교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욕하는 건 진짜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못하면 욕하고 잘해도 욕하고 어쩌라고 씨발 진짜. 욕은 문재인 개인에게 해야 하는 거지 이 나라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 언론도 그렇고 그 깃발 성애자들 어르신들도 그렇고 깃발 성애자들. 이게 대한민국 자체를 욕을 하니까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무튼 이런 건 있죠. 이런 방역을 전통적으로 민주정부들이 잘해요. 하다못해 요즘 뭐 구제역이나 조리독감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구제역 돌면은 모든 가축들 다 파묻어 버리잖아요. 어쨌건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방역 잘하는 정부 분명히 맞고요.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대처하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르스 때는 곧 방역 대책이라는 게 낙타와 접촉을 피하세요. 낙타 우유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로나19가 박근혜 때였다면 분명히 똑같은 얘기가 나왔겠죠. 박쥐와의 접촉을 삼가하세요. 박쥐고기 먹지 마세요. 그리고 질병관리청 전에 그 질병관리본부 등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정권만 잘하고 니들 정권 못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느냐가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국민이 잘해서 그렇지라고 말하는 건 초등학생 같은 거죠. 유치원생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둘 다 잘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권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정부는 한 게 없는데 국민이 잘한 거지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디스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을 최우수 등급 11개국에 포함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면은 일단 이게 이제 오리지널 표예요. 여기 보시면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등급이 5등급까지 있어. 이 중에 긍정적, 포지티브. 맨 먼저 한국이 나와 있죠. 한국,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뭐 쭉 11개 국가가 최고 등급이고요. 그리고 구분이 또 있잖아요. 선진국과 신흥국이라고 나눠져 있잖아.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무디스에서도 선진국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2등급, 그 밑에 2등급이 미국, 영국, 호주 등이고 3등급이 일본, 그리스 등등이고요. 4등급 부정적인 거, 매우 부정적인 거 이렇게 가면은 한국이 지금 최고 상위 등급에 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와도 연결시켜서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을 최고 등급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ESG라는 이 지표 자체가 경제적 성과를 딱 타겟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하죠. 정부의 어떤 그 사회 지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합리성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했을 때 이 지표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반영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하는 이제 무디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1등급을 우리가 이렇게 뭐 들어갔다 이것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게 과거 한 10년 한 7, 8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이미 선진국 카테고리에 넣어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정했을 뿐이지 외국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거 자체가 더 놀랍더라고요. 지금은 선진국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당연히 선진국이에요. 뭐 아직도 뭐 한반도에 조그만 나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세계적 위상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6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는 위상이 이만큼 됐는데 지금도 일본에 겁먹고 이러시는 분들 등급 보셨잖아요. 일본 3등급이야. 노력하지 않는 천재는 예를 들면 굳이 표현하자면 천재라는 뜻이가 아니라 일본이 노력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처지게 되어 있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단연 세계 탑. 지금 이 평가가 세계 144개국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확 주둥아리를 확. 근데 이거 지금 그 언론에서 완전 대대적으로 정보를 뿌리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비 촉진되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아졌을 수 있는데 지금 다 같이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개국이 우수 나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중에 그나마 방역을 좀 성공했다고 하는 데가 뉴질랜드랑 우리나라인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IMF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6.1%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을 이렇게 다 잡은 나라는 그중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대만, 호주, 뉴질랜드, 뭐 베트남 가져오지 말라고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어디 그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가짜 뉴스는 알고 있어가지고 한국은 방역과 경제를 다 잡은 유일한 나라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개각이 일부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의 정의용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그 전까지 이제 안보실장도 하셨고 강경화 장관이 그만둔 상황이에요. 네. 최장수 장관이었죠. 그리고 문체부 장관의 황희,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권칠성 이렇게 세 사람이 지명됐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예요. 저기 정의용, 황희, 권칠성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바뀌었죠. 박영성 장관이 그만둔다는 소리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소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교체 소식의 그 뉴스 댓글에 보면, 그러니까 정의용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동안 노출이 많이 됐고, 특히나 이제 남북 협상 당시에 판문점에서 이제 그 항상 눈에 띄었던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 황희 의원하고 권칠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된 적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도대체 왜 뜬금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던데, 황희 의원도 그렇고 권칠성 의원도 그렇고 당 내에서 역할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나 어떤 조직에서 장을 맡지 않고 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언론에 강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죠. 자, 뭐 개각 이야기는 뭐 이쯤 짧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전광훈이 전라도 전주를 갔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라도 개발은 다 우파가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버려야 된대. 야, 이런 미친 새끼도 있구나. 이게 뭐냐면 지역 감정은 어떻게 선동되어 왔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군대를 갔다 오시자마자 바로 부산으로 가셔서 자갈치 시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왜 전라도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감정 선동을 엄청 했다고. 전라도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의 정권을 유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감정과 싸우는 게 수십 년 동안의 어떤 그 아픔이랄까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전라도의 개발은 우파가 했다. 쉽게 표현하면 박정희 전두환이 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가짜뉴스일 뿐더러 개소리죠. 이것은 사실상 저쪽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거예요. 전라도 분들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게 아니고 저쪽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뉴스는 전라도에만 퍼지는 게 아니잖아. 네. 서울에 있는 나도 알잖아요. 그럼 경상도 분들 중에 정치적 깊이나 이런 것들이 얇은 분들은 맞아. 우리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다 개발해줬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왜 저런디야 하는 지역감정 선동하는 아주 개 양아치 같은 새끼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가서 빨갱이들은 전부 다 경상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을 살린 주체는 지금 새만금을 비롯해서 섬, 다리 건설 등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대통령일 때는 한 게 아마 없다고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시사방송 나오더니 센스가 어떻게 됐어? 근데 이게 전광훈이 이렇게 정말 글자 그대로 짭소리죠. 쌉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쌉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좀 귀가 좀 더러워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광훈이 정말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법원이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건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말 극히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방역에 지금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거지, 대다수 정상적인 신도들은 전광훈 보면서 속으로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부끄러워하면 사실 여기가 지금 전주잖아요. 이 사람이 온전히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그렇지. 발언은. 그쪽에서 그냥 돌멩이 맞았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전주에서 그냥 내버려 뒀나?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전주에서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했나? 전 너무나. 그러니까 러브젤 교회 신도들이 광주에도 있고요, 전주에도 있고요. 지들끼리 모여서 한 건데 언론이 이걸 보도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 뇌피셜은 아주 악의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전라도 개발은 다 박정희 전두환 등이 했어.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쪽 당 안 찍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쪽이 선거운동인데 이제 이렇게 얄팍한 권모술수의 이런 논리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감정 선동하는 건 진짜 망국이거든요. 내가 안철수를 완전히 버리게 된 계기가 노무현 정부 때의 전라도 홀대론이었거든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전라도 특히 광주나 이런 분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역차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려간 곳이 부산이었어요. 워낙 영남 쪽에 비토가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상 본인이 전라도 출신이지만 대놓고 전라도를 개발하지도 못하고 하는 되게 눈치를 많이 봤던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경상도 출신이었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하나 인재를 등용해도 전라도 분들 이낙연 대표만 해도 전라남 도지사였던 분을 바로 끌어올려가지고 국무총리 일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감정 선동하는 게 제일 나쁘고요. 지금도 지역감정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정말 희한한 이런 논리 갖고 오는 이런 개 양아치들을 아직도 봐야 된다는 게 정말 열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대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전국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방역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정광훈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